오싹하다 진짜. 한번 좀 봐볼까요? 아, 저 반대편으로 쭉 뚫려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제주도만 두 군데가 뽀이고도 돼. 그러니까 제주놈들 빨갱이 다 죽여도 좋다 해서 계엄선포하고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총으로 따버린 거예요? 계엄선포하면은 계엄은 뭐 죽이고 싶으면 자기한테 말 안 듣는다고 학살해버리고 마음대로 죽이는 게 계엄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인데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오지도지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서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 경납고를 좀 보러 가려고 해요. 여기 왔더니 앞에 해설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께서 제주도 4.3 사건 희생자분의 동생분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신다고 차를 타고 이동하자 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 계신 분 이야기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전달을 하고자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300m 우리가 제주도 와가지고 이런 흙길을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차로? 농로를 달린 적이 없는데 어디 있는 거지? 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쭉 둘러볼 예정입니다. 선생님 한번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쭉 들어볼게요. 가보시죠. 나는 지금 90이 다 된 사람이고 대정역사문화연구회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시대에 학교 다녔기 때문에 여기 일본 전적들을 늘 추적하고 글을 쓰고 대내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알뜨로 비행장 하면은 저 보이는 건물로부터 저 건물까지 약 한 40만 평이 알뜨로 비행장인데 40만 평이나 돼요? 예. 이 비행장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민 또는 전라남도 도민까지 동원해서 1926년도부터 준비해서 만든 알뜨로 비행장입니다.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 대정 알뜨로 여기 온 그 군인들은 일본 규수 해양항공대가 온 거예요. 일본이 길쭉한 섬나라 아닙니까? 제일 밑에가 그 규수예요. 이쪽으로 350마일 가면은 중국 상해가 나옵니다. 끝까지 중국을 비행을 못하니까 여기 기착점을 192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937년도 6월 1일부터 이쪽으로 36회 출격해가지고 난징 30만 학살한 발진기지입니다. 저것은 가보면 알지만은 저것은 관제탑이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고치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예, 그건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드리죠. 이전까지 이걸 관제탑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관제탑은 없어요. 여기 와 보면은 이 구멍이 보입니다. 이 둥근 구멍. 이 구멍이 뭐냐면은 수도 파이프 내려오는 구멍이요. 이 알뜨로에는 수도가 없다 보니까 이 위에 물백을 올려놓고 차를 대어놓고 물을 받는 곳이요. 그래서 이것이 물탱크 받침대라 그럽니다. 그것을 관제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그걸 많이 홍보해 줬어요. 내가 이것도 인터넷에 봐보니까 관제탑으로 이미 글쎄요. 나왔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일본 자료에 보면은 관제탑은 1층이 80평, 2층이 60평, 옥상에는 팔각정이 있다 이렇게 일본 자료에 돼 있어요. 작년도에 난징 학생들이 많이 왔어. 일로 왔는데 와보니까 선생님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허술한 관제탑에서 우리 난징 학살한 발진기다. 그게 내가 사진 가져와가지고 이건 이거 아닙니다 하니까 나한테 야단을 쳐. 왜 고치지 않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으니까 근데 젊은이들의 역사 인식들이 없고 되는 대로 한 번 잘못된 것은 계속 재생산되면서 보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것이 관제탑이고 이것이 지금 저거거든요. 네, 물탱크 올려놓는 받침대라고 돼 있어. 그 일본 자료에 보면 이 관제탑이 1층이 80평, 2층이 60평, 옥상에는 팔각정이 있다. 그래서 이게 팔각정이 이거. 이건데 완전 다르게 생겼네. 예, 이거 굉장히 높은데 선생들이 나한테 명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모르겠네. 어느 유튜브 어디서 왔죠? 저희 전라남도에 살고 있고요. 아, 전남에. 네, 오지는 오진다라고 시골 관련된 콘텐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부서진 돌들이 여기 관제탑 있는 자리요. 여기 물탱크하고 그 앞에서 여기서 찍으면은 내 가지고 있는 사진이 딱 간격이 맞게 나와 여기. 그러면 관제탑이 있었으면 여기에 활주로도 있었나요? 활주로는 여기 알뜨로 비행장인데 활주로 길이가 1400m에 넓이가 700m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요즘 활주로 그 생각들만 한다 이거. 그때는 세민이고 웅쿨이 아니요. 이 잔디밭에 구멍 뚫어진 게 뭡니까 철판. 그거 딱 연결해서 이렇게 깔고 그 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패망하면서 미군이 그 철근을 다 걷어갔거든요. 요 어딘가가 이렇게 활주로였겠네, 선생님. 저 건물까지 그 알뜨로 비행장이니까 지금도 저 잔디밭에는 모스포 공군부대가 있거든 지금. 거기 헬리콥터 늘 옵니다 여기. 활용해요 지금도. 저기. 저기인가요? 예. 그거 지하벙커요 저거. 여기 있는 일본 군인들이 지휘소요. 전남에서 왔어요. 네. 나주요. 나주 배. 지금도 나주 배 먹고 있는데. 나주 하면 배밖에 안 떠오르죠. 그렇죠. 나는 선물 들어온 게 나주 배 하면은 추석 때 들어온 거 이제도 먹고 있어. 지하벙커 이건데
사진을 여기서 찍으면은 아까 물탱크하고 관제탑이 딱 나오게 돼 있었어. 일본이 사실상 남의 나라에다가 전방기지를 그렇죠.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등록문화재인데 여기가 들어가면은 저쪽으로 나오거든요.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지금 가보면 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가 한 바퀴만 돌고 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나올 수 있으니 나옵시다. 들어가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원래는 없던 벙커인데 일본이 패망해갈 무렵에는 제주도에가 한 7만 5천 정도 일본 군인이 주재했거든. 그 중에서 30%가 이 지역만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요새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알뜰로 비행장의 지휘관들이 회의 장소라고 돼 있어요. 창성급 때 회의했던 그런 장소구나. 여기가. 중요한 벙커였네요. 예, 그렇죠. 가면 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갔다. 여기 옵시다. 나 여기 있을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런 계단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우리 좀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뭔가 오싹하다 진짜. 한번 좀 봐볼까요? 아, 저 반대편으로 쭉 뚫려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지금 불은 안 켜지는데 핸드폰 라이트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와, 하겠습니다. 뭐 안에 뭐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날도 좀 흐려가지고 날이 좀 흐린 게 그거네요. 오, 불 켜지네요. 네, 센서등이 있네요. 아, 이거 입구만 좀 좁은 편이고요. 막상 들어오시면은 널찍합니다. 진짜 벙커다. 네, 진짜 벙커고요. 그 일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와, 다 이렇게 공간들이 더 있네요. 여기로 보면은 그냥 일자로 쭉 돼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뭐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뭐 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달주 벙커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제주도 분들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도민분들을 동원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런 벙커를 만든 거죠. 진짜. 와.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다 구멍 뚫려 있고요. 여기가 어떤 용도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 보면 이제 장승들 모여가고 지도 펼쳐놓고 막 썰라썰라썰라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다 손이랑 곡괭이로 하셨을 건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쥐들이 할 것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남의 땅 쓰면서 남의 나라 사람까지 써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곳이 좀 보존되면서 좀 역사가 잘 알려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뭔가 제주도의 그런 밝은 모습만 떠올렸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또 제주도에 이런 아픈 역사가 많으니까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예쁜 뭐 삼방산 가고 곧잘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공간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좀 역사의 아픔을 배워가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입구 출구 개념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선생님이 딱 저희를 기다려 계시네요. 또 올라가서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선생님 저희가 예전에 옥매강산이라는 데 가본 적이 있어요. 노동하시다가 돌아오다가 그 배가 불타가지고 해남에 위령비가 있더라고요. 아, 거기는 내가 못 가봤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휘소 부대장들이 회의장 작전 펴는 곳이요, 이게. 여기가 사실상 지휘통제실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기관총 폭탄에도 안 빠지게 돼 있거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풀들이 자란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위장돼 있고 이외에 소나무들이 쭉 있었어, 소나무. 이 사진 보면 되겠네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일본에 소나무들이 쭉 있었어. 위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거 모르거든. 관제탑은 철근을 켜면서 폭파했거든. 포항제철이 없다 보니까 철근이 구했어. 그걸 폭파해가지고 그 철근을 우리 대중면사무소 지는데 활용했고 또 여기 경납고도 하나는 철근 켜려고 폭파해보니까 철근이 얼마 안 나왔어. 철근 나왔으면 저거 다 폭파해볼 건데. 근데 여기는 철근이 많이 나왔어. 관제탑은. 저 이제 다음에 가볼 공간은 어딘가요? 여기 지하벙커도 있고 저기 어뢰정원표소 있고 고사보진대들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거지는 시간이 없네. 내가 거기 해설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해설 들으셔야 되니까. 예. 이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섭외를 드리고 온 게 아니고 저희도 우연히 왔다가 글쎄 우연히 만나도 우연히 여러 번 만났네. 소개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겁니다. 제주도 사관 사건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가 역사학자인데 4.3이 여러분 알다시피 해방이 된 다음에 미소형 외상들이 모스크바에서 거두회담하잖아요. 신탁을 3년간은 우리가 지배하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삼팔선을 그어서 북한에는 소련에서 남한에는 미군이 3년간 통치한다. 이걸 반대한 게 4.3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데 처음으로 5월 10일 날 미군정 시대 50선거를 했다고요. 전국의 200개 선거구 중에 제주도만 두 군데가 보이콧도 돼. 그러니까 제주도놈들 빨갱이 다 죽여도 좋다 해서 계엄선
발표하고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4.3이 그때부터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계엄 선포하면은 계엄은 뭐 죽이고 싶으면 자기 감정으로 뭐 이쁜 처녀 자기한테 말 안 듣는다고 학살해버리고 마음대로 죽이는 게 계엄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 봐요. 독일은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켜 패망하니까 동독 서독 갈라졌지만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전쟁을 하고 갈라진 것이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갈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시대 학교 다닐 때가 학교 건물은 있는데 소나무밭에서 공부했어. 저 위에서 비행기 타서 밑에 보면은 움직이는 다 보면 기관총 쏘고 큰 건물은 그냥 폭탄 떨어져 소위당이라고 해서 불태워버리고. 오늘 경남고 거기 갑시다 참. 경락고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여기 가면은 벽 세면돼 있고 밑에도 바닥도 세면돼 있는데 조금 망가졌지만은 이것이 저 경남고하고 넓이 높이 꼭 같은 사이죠. 이거. 저기 안쪽이요? 이 네가 반딱한 거 이게. 이게 이런 것이 이게 지붕이 없는 경락고라고 합니다. 무게 경남 무게 엄폐소 네. 지붕 없는 거. 근데 지금은 농사지면서 계속 쳐져 있는데 처음에는 바닥도 세면 다 되고 옆에도 세면 되고 지붕만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도 몰라. 나는 지적도 일본 지도도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또 앞으로 좀 움직여 보시죠. 네, 이제 지붕 있는 경락고 보러 갈 겁니다. 근데 진짜로 말씀 안 들었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사실 밭담이거든요. 밭담인데 이거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맞아. 고루 생겼네. 딱 그렇습니다. 10개를 볼 수 있어 이 자리에서. 경락고를. 이 자리에서요. 이게 보면은 10개가 다 보여요 여기서. 아. 그런데 내가 여기 잘못됐다는 거 설명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첫째 이거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의 모스크 공연토에 연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이거 같죠? 이 사진이 이거요. 네, 같은 사진. 국가 기록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러면은 50년도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이 제주시장 앞에서 연설 맞은편에 보이는 숲은 삼성열이다. 이 삼성열이요. 건물도 보이죠. 삼성열이 제주시지 여기 없거든. 여기 전부 엉터리라 이겁니다. 이거 아까돈보라고 돼 있죠. 아까돈보는 이거요. 같아요? 다르네요. 이것은 일본 미쓰비시 중국에서 만든 가미가제호라고 가장 해남권이 무서운 비행기예요. 이거. 이것을 미군이 압수해서 폐기하는 장문이거든. 근데 아까돈보라고요. 아까돈보는 이건데 아까돈보 잠자리 그러니까? 비행기. 여기 보면은 알뜰에 몇 대 있다. 알뜰 비행장에는 8대가 이런 거 8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0대가 있었어. 경납고에 20개니까 거기 숨겼거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비행해서 중국을 학살한 그런 발전기죠. 여기가 보이는 게 19개 중에 10개가 여기 보이는 지역이고 저 세계에 있는 저쪽에 가면은 저 폭파해버린 뿌리는 있어. 철근 캐기해 가지고 철근이 나왔으면 이거 다 폭파해버릴 건데 철근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경락고에 이렇게 제일 무서운 비행기를 숨겨놓고 그렇죠. 출발하는 거기 있다가 출격 명령을 하면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요. 중국 이쪽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쟁기지였네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전쟁 유적들이 137군데 있어. 지적도에 보면은. 그게 다 파괴하고 없어지니까 2009년도에 더 파괴되기 전에 국가 등록문화재 하자 해가지고 아까 지하벙커 요거. 그런데 일본이 상당히 요새하기 좋은 것은 1904년도 그때에 화약, 폭파가 무엇으로 만들냐면은 해주류로 만들었어. 여기는 감태라는 것이 무지장 있고 감태가 우물우물 보면은 전복이 그 뜯어 먹으려고 이게 무지장이 있어. 그 통부에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대정 이 알뜨러 주변에는 이 화산 토니까 땅 파기 좋아.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알뜨러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 지도 보면 타원형대다가 볼록 쳐는 부분 나와. 그게 여기거든. 여기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지? 일본 사람들은? 저 하멜이 네덜란드 선박이다 일본 돌아가다가 표적해 제주도에. 근데 거기 나침판이랑 지도가 나와 있고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측량하고 알뜨러가 나와 그 해도에. 그러니까 일본선은 그런 해도를 보고 취한 부분이 있으니까 답사를 해보니 이런 요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측량한 게 네덜란드 무역선이 일본에 무역하면서 하는 해도가 있다. 하멜이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된 거.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네. 합시다. 네. 저희는 경납고 하나 좀 보고 올까요? 네, 저희가 이제 경납고를 좀 보려고 앞으로 왔는데 여기 주변에 한 19기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한 20기 정도 있었는데 한 기는 이제 철골이 있나 없나 좀 보려고 해체를 작업하다가 없으니까 살려놨다고 해요. 운이 좋네요. 아마 그거 한 기 폭발했는데 철골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다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안에 보시면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갔겠다 해가지고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앞에 가서 좀 어떤 내용인지 봐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곳은 옛날에는 다 그냥 평야였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여기 앞쪽에 보면은 또 작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폭은 20m에 높이는 4m, 길이는 10.5m 정도 된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철제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뒀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박경훈, 강문석 작가님의 애국기 매국기라는 작품 제목이네요.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실제로 이런 크기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크기로 되어 있는 비행기를 여기다 보관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안 보이게끔 가려놓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리 제주 도민분들과 전라남 도민분들이 좀 동원돼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못된 놈들이죠. 이건 까도 할 말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그렇죠. 욕 먹고 욕 먹어야 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는데 욕할 건 던져. 먹을 거 먹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뚜껑이 덮인 이게 유계 뭐라고요? 뚜껑이 덮인 경납고는 한 20개 정도 있었고, 뚜껑이 없는 게 한 25개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총 45개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뚜껑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허물어 버려가지고 지금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전쟁 당시에는 거기서 계속 비행기 왔다 갔다 했겠구나. 그쵸. 45기가 여기 맨날 이렇게 막 왕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 우리 지금은 막 드라마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 제발 비행기만 안 날아다, 제발 조용히 쉬다 가라,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좀 가볼까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오니까 막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전라남도 무안군에 가면은 양파밭 사이에 이게 있거든요. 오,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저 지나가면서 몇 번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게 뭘까 했었는데 딱 이 모양이더라고요. 여기를 무안군에서는 농사 짓다가 뭐 농기구 잠깐 보관하고 물 넣어놓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데, 여기는 그래도 정말 깔끔하게 경납고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보호 그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대지가 진짜 상당히 넓어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4개가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동시에 비행기가 와 하고 시동 걸고 막 날아올라. 진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한번 혼내주실래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까? 별론가요? 왜 드립을 안 받아주세요?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타임머신 타려고. 또 한 군데 딱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군데 정도? 저기가 제일 좀 큰 것 같으니까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네, 제가 가까이에서 또 한 기 정도 더 보고 가려고 이동을 했고요. 여기가 좀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가려고요.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그때 그 엄청난 고통과 역사를 모르고 잊혀지잖아요. 꼭 잘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이 기회로 저희도 공부했고 여러분들도 공부했고 하니까 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픈 역사들은 알려져가지고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우측 상단에 등록문화재라고 표가 붙어 있네요. 네, 여기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여기 또 설명을 좀 봐볼까요? 설명 자체는 아까 처음 봤던 거랑 똑같이 지금 되어 있고, 아까는 조형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쪽까지 못 봤는데 조금만 들어가서 봐볼게요. 다 콘크리트잖아 이거. 콘크리트인데 이게 45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80년 정도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얘가. 그 아주 콘크리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 그러면 지금 더 단단해졌을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고, 또 뒤쪽은 또 신기하게 담장으로 막혀 있네요. 이렇게 그냥 뚫려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여기도 그냥 똑같이 크게 해버리면은 뭐 앞뒤로 주차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는 넓고 뒤에는 좁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늘에서 안 보일만 하네요. 여기가 또 주변에 막 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 나무만 심어 놓으면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기관총 따위로는 이거 못 뚫겠는데. 그렇죠. 위에는 나무도 있고 나무 밑에는 흙도 이만큼 있을 거고 그 밑에 콘크리트가 또 이만큼 있을 건데 절대 뚫을 수 없죠, 진짜 이거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알뜨르 비행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너무 운이 좋게 해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쭉 들을 수 있었는데 한 곳 한 곳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 진짜 이 역사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구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가지고 우리 후손까지 쭉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끔 만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벙커랑 극락골 한번 가봤는데 사실 제주도에 놀러만 여행만 와봤는데 이런 곳이 있는 거 알고 나니까 내 지인들에게도 한번 제주도 가면 여기 한번 꼭 가봐라. 우리의 아주 슬픈 역사가 숨어있다. 공부하고 와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온 김에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다음에도 시골의 재밌는 공간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